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목회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목회에서 정말 데이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면 좋겠다. 목회와 데이터.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중독자 가족 또는 성인 아이 또는 또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돕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이제 교회 공동체 하기 전에도 이제 해왔고 또 조직교회 있을 때도 계속 그런 일들은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후에 저희가 여러 사람들과 이제 피드백들을 받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멘토링 같은 것들을 받을 이제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한 그 멤버가 아니라 한 분하고 이제 멘토하고 이제 멘토링을 이렇게 받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가야 될지 좀 고민이고, 우리의 무기가 뭔지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딱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은 누구보다 중독자 가족, 성인 아이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냐. 그게 당신의 무기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줬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저는 그게 그만큼 강력하고 또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좀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데이터가 힘이다. 데이터가 동력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뭐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들을 설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변화들을 돕는 그런 과정들을 도울 때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하고 그리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또는 이제 자료들이 다 이제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잘 찾아오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들에게 또 양육의 방식은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 이들을 이렇게 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놔뒀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잖아요. 우리가 개척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노하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좀 다른 말로 이제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이 없이 이제 예배를 드려봤더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가볍고 또 재정적 부담이 없어서 좋지만 이제 사람들의 홈그룹이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건 우리가 가진 하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온라인으로 이제 전도를 해왔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 해봤더니 지역적 한계가 있더라. 지역으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 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가설들을 세우고 거기서 나온 우리의 경험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기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제 뭐냐면 이분들의 어떤 행보들, 또 우리가 하는 이 경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료로 남기자고 생각을 했고, 자료를 남겼더니 그것이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좀 이렇게 수정해 나갈 때 굉장히 소스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소스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면담한 것들, 이제 사람들이랑 1대1로 이제 면담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정리하진 않지만 제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남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급적 이제 직접적으로 면담하고 많이 듣고 이런 이제 면담의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채널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또 양육하게 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유튜브도 있고 또 그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 또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뭐 카톡방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웹상 안에서의 그런 공간들이 사실 또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축적을 해줘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방문하면 이제 그것들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가 이제 넘어오는 건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며칠에 한 번 들어오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글 분석기에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몇 시대에 들어오는지, 또 어떤 주제에 더 관심이 있는지, 또 이들이 이제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또 채널 안에 계속 이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처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이제 중간쯤에 한번 또 설문지를 하고, 그리고 마칠 때쯤 또 설문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구글 설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료로 네이버 뭐 설문지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설문조사들을 작성을 해서 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주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신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로 계속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분들이 과정들을 마칠 때마다 어떤 뭐 성장의 과정, 뭐 제자 훈련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칠 때마다 이제 소감을 남기게 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또는 영상으로 계속 소감을 남기게 했고, 대담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소감을 남기게 했고, 또 글로도 남기게 했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 데이터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한 뭐 1년이면 1년 텀의 과정을 이렇게 마쳤을 때에 그들의 이제 경험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큰 데이터였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 1년의 프로세스를 쫙 다 밟아보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됐고 그 과정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우리가 의도하는 제자상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음성으로 남기고, 또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렇게 외부로는 당연히 유출이 안 되고 이제 회원과 공유하고, 또 제가 또 연구 자료로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또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더 이것들 공동체들을 이렇게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수정 작업들을 해나갈 때 과거의 그 자료들이 데이터가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그 물티슈를 뭐 10,000개를 뿌렸어요. 그런데 물티슈를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데이터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떡볶이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에 뭐 4명씩 돼요. 그러면 이거는 더 효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해야 돼요? 떡볶이를 이렇게 일주일에 하는 거를 더 수를 늘리고, 또 지점을 늘리고, 또 사람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티슈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재정이나 인력들을 쓰는 거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할 때랑 오프라인을 비교할 때 봤더니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사람들이 변화의 폭이 더 높아요. 더 간증도 많고 변화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설계할 때는 온라인 비중을 좀 줄이고 오프라인 수를 좀 늘리고, 또 그 인원수에 있어서는 좀 한 10명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10명이 되니까 나눌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뭐 5명 이내로 줄여서 기획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수정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그래서 방식은 계속 가설을 세우고, 이러지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거죠. 검증의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하고,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 작업의 연속이다. 가설을 검증하는 연속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A/B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그 A/B 테스트는 뭐냐면, 그 A라는 그 기획과 B라는 기획을 동시에 해서, 아니면 또 순차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양육을 이제 강의식으로 했다라는 A 방식, 또 B는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삶도 듣고 또 그들에게 또 과제도 내주는 식으로 했다라는 B. 그래서 A와 B를 보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의 간증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봐서 이제 그러면 A라는 방식이 좀 별로고 B라는 방식이 더 좋으면 B를 택하는 식으로 AB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 더 나은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제가 유용하게 쓰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이제 교회는 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되어져서 변화되어져 가는지, 이 프로세스가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굵직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산발탄으로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구조화라고도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프로세스들을 만드는데 굉장한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얼개를 만들어 놓고, 얼개를 만든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검증하고 보완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예배도 그렇고,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 사회 봉사를 이제 그 평일에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먼 지역까지 가서 하는 방식과, 또 사회 봉사를 하면 되게 성도들의 성장이 있고 또 교회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쳐요. 그럼 또 그거를 한번 해보고, 또 사람들이 정말 그런지 보고, 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수정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보완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교회의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세웠냐면,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도가 가능하다, 이런 가설을 세웠죠. 온라인으로 전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설을 계속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지식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뭐 블로그도 해보고, 뭐 그렇게 했죠. 페이스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쭉 해봤는데, 이제 또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에 대해 이제 봤을 때, 뭐 유튜브 채널, 또는 뭐 이렇게 그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도했을 때 단점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하는데,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지방에 뭐 부산, 뭐 진주, 뭐 이런데, 인천, 막 이런데, 강원도, 막 이런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양육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가설을 세웠고, 우리가 이제 그걸 시도를 한 거죠. 온라인으로 정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임들이 좀 부족하더라 라는 결론들이 나와서, 그럼 저희 온라인 모임을 우리가 개설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온라인 모임들 중에서 뭐 중독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 온라인 모임들을 연계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모임들을 연계하기도 해서 이제 그것들을 프로세스에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들이 회복이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거를 원할까라는 것을 가설을 세웠고, 원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끝나고 났을 때 그들에게 선택안을 줬어요. 이제 회복 과정 12 스텝이 맞췄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스폰서로, 또 멘토로 서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서기 원한다라는 답변들이 많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거를 정식 이제 프로세스에 넣어서 이제 회복하고 났을 때 이제 또 이제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걸 정식 프로세스에 이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서 이제 공동체 프로세스를 점점 더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빼고 또 두 개 다 해보고 좋은 걸 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넣고 빼고 그리고 두 개 다 해보고 좋은 거라고 세네 개 해보고 좋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가설들을 계속해서 한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기초 자료들은 저희가 면담한 거, 설문지, 또 여러 그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분석표들, 그리고 소감, 또 간증, 경험담,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그 데이터가 돼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도 면밀히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어디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냐면 변화를 도울 때 변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변하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하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독자들을 이렇게 돕는 중에 중독자들에게 재발에 대해서 재발하지 마세요. 라고 굉장히 초반에 강조를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고 갔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중간에 프로세스 이런 거 뒀을 때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검증했어요. 그리고 12 스텝을 이렇게 밟았을 때 어떤지 저렇게 밟았을 때 어떨지 막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울 때 굉장히 이제 이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제자상이 있어요. 제자상이 있는데 계속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제자에 가까워져 가는가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제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상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자아를 내려놓고 삼일체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걸 흘려보내는 삶이 이제 우리의 제자상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기준으로 세우고 이들이 오면서 남기는 그 데이터들이 여기 이 목표점에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들이 나누는 간증들, 쓰는 글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활동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검증하면서 거기에 맞게 가는지,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이렇게 물줄기로 좀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코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거나 또 강도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이제 이 프로세스들이 정교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좀 탄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정말 굉장히 정말 서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바라는 제자상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실패를 인정하고 죄됨을 인정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묻고 매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흘려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되게 원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마치신 분이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어메이징한 거예요. 정말 제가 원하는 그 제자상에 딱 이렇게 맞게 정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감사해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100% 완성된 프로세스냐? 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마쳤는데 한 명은 굉장히 제가 원하는 그 제자상에 딱 맞고 한 명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또 한 명은 너무 재발이 좀 심했어서 이제 다시 백했어요. 다시 백해서 처음부터 이제 과정들을 이제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 보완, 또 다른 가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세우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영상이나 글로 남기는 것을 또 카페 내에서 아니면 저희 회원 간의 공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여러 웹상에서의 데이터들은 다 이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또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구글 그 분석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멘토가 정말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을 해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또 정리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지금은 좀 주먹국으로 그냥 남기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직감에 관련해서 그냥 쩍쩍쩍 직관에 의지해서 가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도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 정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잘 들어보지 않으신 주제를 또 여기까지 또 들으시냐고 애쓰셨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